페체네크가 떠난 자리를 다시 채운 것은 킵차크 쿠만족이었습니다. 비록 명목상일지는 몰라도 그들은 페체네크와 비교해서 훨씬 큰 영향을 유라시아의 역사에 주었습니다. 다소 과장된 표현일지는 몰라도 킵차크 쿠만족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이해한다고 하면 중앙아시아 스텝 유목민 역사의 거진 절반을 이해했다고도 볼 수 있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킵차크와 크만은 동일 민족을 집단을 부르는 두 가지 이름입니다. 이슬람에서는 킵차크족으로 부르고 있으며 비잔틴 사료에서는 쿠만족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러시아인들은 그들을 폴로베치라고 불렀죠. 폴로부치라고도 합니다. 각기 다른 세 가지 이름이지만 세 가지 이름에는 모두 노란색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황인종이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머리카락 색깔이 노랬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의 눈동자 색깔은 파란색이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킵차크 쿠만족, 즉 폴로베치족은 금발의 푸른 눈동자를 가진 투르크계 민족이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는 하나의 진실은 민족이라는 것은 혈연을 통해 이어져 내려온 것이 아니라 언어나 문화를 통해 유지되고 계승되어져 내려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혈통은 모계와 부계로 이루어져 있고 인류사에서 종내혼은 깊이 되어져 왔다는 사실을 고려해 본다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이야기일 텐데 이처럼 외면되어 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부계 혈통만을 강조하는 가부장제 문화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책에서 확인 가능한 킵차크족의 최초 원주지는 우랄 산맥 동쪽 토벌강과 이심강이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토벌강과 이심강은 이르티시강의 지류입니다. 이르티시강은 알타이 산맥 일대에서 발원합니다. 그 옛날 스키타이족이 우랄강을 거슬러 올라와 우랄 산맥 남부 지역에 다다르고 이후 토벌강과 이심강을 건너 이르티시강에 도착하고서 강을 또 거슬러 올라와 알타이 산맥에 다다르는 동방무역로를 개척했다는 사실을 상기해 볼 때 그것은 과거 스키타이 혹은 흉노족의 영역이었는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곳이 바로 킵차크 투르크족의 원주지라는 이야기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들과 이웃한 지역에 오우즈족이 함께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바로 셀주크 투르크와 오스만 투르크로 이어지는 민족 집단의 선조로 여겨지는 부족이라는 것이죠. 오우즈족의 일부가 떨어져 나와 셀주크 투르크가 되는 것입니다. 동일한 지역에서 이후 투르크족을 대표하는 두 부족 집단이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해 볼만 합니다. 다음의 글은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대표는 이희수저 터키사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원래 서돌골 공동체의 일원이었던 킵차크족은 과거 치크족의 후예로서 10세기경 이르티시 강변에 정착한 키메크족 중 이심 토볼 계곡으로 이동하여 거주하던 집단을 지칭하였다. 카시가를러 마흐무드에 따르면 이메크족과 킵차크족의 관계에 있어서 이메크가 킵차크의 본류로 간주되었음에도 킵차크는 이메크로부터 탈퇴하여 독자 노선을 따랐다. 여기서 키메크란 11세기 말에 형성된 이메크와 킵차크 두 부족의 연방을 의미한다. 두 부족 중 킵차크가 10세기 초 이래 키메크의 행정과 통치를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킵차크가 바라시오와 이르티시에 이르는 지역을 장악하고 있을 무렵 남쪽에서 쿠만, 사르위그르의 이동이 시작되자 킵차크의 안정이 흔들렸다. 여기에다 목초지가 고갈되고 동쪽에서 거란의 압박이 가해지자 킵차크는 볼가강을 건너 서진을 감행하였다. 다시 킵차크의 위협을 받은 우즈가 1048년경 발칸족으로 밀려가자 남러시아로 진출해갔다. 이렇게 하여 킵차크는 폴로베치라는 이름으로 1054년 러시아 연대기에 최초로 등장하게 되었다. 쿠만 킵차크는 몽골의 침입이 시작되는 13세기 초까지 약 150년간 흑해 북부 스텝을 장악하고
러시아나 발칸반도의 역사에 깊은 영향을 끼쳤다. 페체네크를 밀어내고 킵차크 쿠만족이 그 자리를 차지한 것입니다. 러시아인들은 그들을 폴로베치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초반에는 러시아인들이 킵차크족의 거친 공세를 막아내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두 민족 집단은 전쟁과 평화를 번갈아 겪으면서 서로를 알게 되었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대등하게 살아간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올바른 해석 같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들이 이기고 우위에 서 있었던 경험만을 강조하고 싶었겠지만 객관적으로 본다면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우위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러시아와 폴로베치는 150년 동안 이웃에 살면서 일진일퇴를 거듭했던 것이지요.